네, 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3대 지수가 상당히 상승 출발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그런데 테크 공룡들의 주가가 떨어지면서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증시 어떻게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좀 계속 올랐으면 좋겠는데요. 다우지수, S&P 500, 그리고 나스닥 모두 좀 상승폭을 상당히 반납했고요. 특히 나스닥은 1.4%까지 떨어졌습니다. 얘기하셨던 대로 기술주들, 거대 기술주들이 오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좀 확대되면서 오늘 결국 나스닥도 내렸지만 다우지수가 5일 만에 오늘 하락했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다우지수가 만약에 오늘까지 올라갔으면 5일 연속 상승인데요. 5일 연속 상승을 만약 했었다면 1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만큼 올해 주식시장이 이렇게 재미가 없었다는 것을 상대적으로 또 보여주는 그런 흐름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딱 구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유가에 상관없이 에너지 주식이 워낙 많이 떨어졌으니까 올라가는 것이 하나 있겠고요. 산업주, 금융주, 소재주가 올랐습니다. 흔히 얘기해서 경기 민감주라는 것들이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시장에 절대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별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페이스북이 2.4% 올랐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지난주 내내 대표 주식 중에서 제일 많이 올라간 주식이 페이스북이거든요. 오늘 상대적으로는 좀 쉬었고요. 아마존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사상 최고가 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지난주 말부터 약간 소강 상태입니다. 오늘 2.6% 빠졌습니다. 뭔가 이런 것들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계 및 차익 실현 심리라고 우리가 상투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도 4% 하락하는 것이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시장 전반적으로는 반등세를 유지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여하튼 지금 다우지수랑 S&P 500이 물론 오늘 하루 남았지만요. 각각 12%에서 한 13% 정도씩 이번 달 들어서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모두 1987년 이후 최대의 반등, 한 달의 반등입니다. 그만큼 시장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30년 만이다, 50년 만의 일이니까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지만 반등할 때도 꽤 많이 오른 거죠. 그러니까 10% 이상 한 달 만에 반등한 거. 물론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올랐다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반등폭이 컸던 것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셔야만 되겠는데요. 이것을 여실히 아주 이런 거로 흥미롭게 그림을 그린 사람이 있어서 제가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어제도 제가 공포지수를 말씀드렸습니다. 공포지수가 33 언저리 가면서 지난 3월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얘기했는데 이 공포지수가 여기서 보이는 거지 빨간색 그래프인데요. 공포지수가 빨간색이 이제 고점 치고 쫙 내려오는 건데 여기서 익숙하지 않은 파란색 그림이 들어갑니다. 파란색 그림은 뭐냐면 하루 대비요, 그 전일 대비 5% 이상 확진자 수가 늘어난 국가 수를 저기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피크 쳤을 때 100개 이상 넘어갔을 때거든요. 100개 중간인데요. 파란색입니다. 100개 이상 넘었을 날은 대부분의 국가가 전일보다 확진자 수 계속 늘어나는 건데 딱 그 언저리 시점부터 지금 떨어져 있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한 30국가, 40여 개 국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딱 지금 공포지수랑 똑같다는 기 때문에 저 그림을 보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물론 이제 억지로 맞춘 거라 할 수 네. 우리가 비판할 수 있겠죠. 통계적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저 그림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고 이것이 공포지수 내려오고 이게 좀 뭔가 좀 경제활동 재개되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시장에도 이에 따라서 좀 안도감이 불고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네. 저 그림을 보면 이해가 되겠고요. 그런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롤드 그룹의 수석 투자 전략가 짐 폴슨 뭐 여러 번 제가 인용을 해드리는 분인데요. 주식시장이요.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는 시각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실제 경제활동의 지표가 조금씩 개선되는 거 있죠. 어제도 보여드렸던 신규 주택 판매 이런 거를 대표적으로 얘기를 들은 사람이 있는 거죠. 다만 이럴 때는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앞서 경기 민감주도 얘기했지만 소위 이렇게 어떤 변동성이 줄어드는 구간에서 우리가 살만한 것은 고베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시장보다 더 크게 움직이는 거죠. 물론 떨어질 때도 더 떨어지지만 올라갈 때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게 하이베타, 고베타는 겁니다. 베타값이 1 이상입니다. 약간 어려운 얘기지만 아침부터 지수보다 더 움직이는 것들이거든요. 그게 바로 그런 거 되겠고요. 말씀드렸던 중소형주, 금융소재, 산업 등 경기 민감주에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걸 아주 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 그림인데요.
낙폭과대주입니다. 낙폭과대. 낙폭과대에서 반등이 못했던 주식을 얘기하는 거가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제일 말씀드리면 PVH라는 것인데 PVH는 캘빈 클라인 이해하시면 돼요. 캘빈 클라인이랑 그 또 옷 있죠. 타밀 피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브랜드 옷인데 이제 가서 사야 되고 이제 옷 수요가 많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50% 이상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올해 들어서 50%가 주가가 급락했거든요. 근데 지난 한 주간 보면 32%가 반등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비슷한 것들입니다. 많이 떨어졌는데 회복이 못한 것들이 지난주 최근 일주일 동안 반등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러셀 2000이 이제 중소형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이거 러셀 2000과 S&P 500을 같이 보여드리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러셀 2000은 시가총액으로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1등부터 2,000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으신데 그건 완전히 틀린 얘기고 1,000등부터 3,000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보면 코스피 시가총액 큰 게 아니라 저 뒤에 있는 코스닥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올해 들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S&P 500은 12% 하락으로 줄어들어 있는데요. 코스피는 지금 러셀 2000이 30% 떨어져 있어 더 많이 떨어졌는데 그 다음 그림은 이제 최근에 지금 최근만 이거 보시면 이건 금년 이후가 아니라 최근 이게 일주일 한 달짜리인데요. 한 달짜리 보면 상대적으로 러셀 2000이 한 9% 올라가고 지금 S&P 500은 상대적으로 덜 올라갔거든요. 상대적으로 최근에는 러셀이 더 강하다. 이런 보임을 좀 비교하는 그림을 보여드리겠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오늘 소비자 신뢰 지수가 또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되면서 역사적으로 가장 크게 떨어진 날이 되겠는데요. 물론 많이 떨어졌지만 오늘 그래서 컨퍼런스 보드에서 직접 대표가 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안 좋지만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더 흥미로운 거가 소비자한테 물어봤다는 겁니다. 소비자한테 물어봤더니 향후 6개월 내에 뭔가 지금 비즈니스 환경이 좋아질 거라고 대답한 사람이 40%가 희망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향후. 근데 이거 한 달 전에는 아시다시피 주식시장도 2,300가구 뭐 큰일 나고 이제 2,000 깨진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넘쳐날 때거든요. 그때는 조사해봤더니 그때는 사람들이 17%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17%만 이제 희망을 봤다 그러면 이제 40%가 희망을 보고 있다. 물론 이게 개인들의 희망이기 때문에 정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정확한 심리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시장이 다시 회복할 것이라 낙관적으로 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네. 네. 그렇다면 오늘 특징주로는 또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특징주로 몇 가지만 보여드리겠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입니다. 이게 리츠인데 이게 잘 익숙하지 않는데 아는 기업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미국에서 상업용 몰 있지 않습니까? 대형 몰이요. 프리미엄 아울렛 같은 걸 보유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맞습니다. 조지아도 있고 어틀랜틱스도 있고 엄청 많은 건데 이게 전역으로 한 49개를 완전 전주는 아니지만 49개를 이번에 5월 1일부터 5월 3일 그러니까 이번 주 말 해갖고 이번에 다음 주 초에서 오픈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오늘 주가가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10.7%는 올라갔고요. 어제 이제 신규 주택 판매가 조금 개선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주택 건설 ETF 자체가 오늘 6.5% 올라갔고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DR 홀튼입니다. 11.84%. 그러니까 주택 건설 업체거든요. 예, 얘네가 많이 올라갔고요. JP 모건이 이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소폭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마스크 때문에 난리였죠. 올해 이제 많이 사실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에서는 대표적인 게 3M이거든요. 2.6% 오늘 올라간 거. 뭐 실적이 오늘 좋다고 좀 얘기했고요. 하지만 그 가이던스를 철회했거든요. 예, 지금은 가이던스 다들 철회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왜냐하면 가이던스를 얘기할 수가 없죠. 웬만한 기업들은 언제 제대로 활동할지 모르니까요. 펩시코도 이제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오늘 1.3% 올라갔고요. 특히 이제 할리 데이비슨 이제 그 바이크 좋아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이익은 45% 감소했지만 자체적으로 숫자 자체는 기대 이상을 나왔거든요. 이게 보시면 제가 이제 엊그저께 다른 개인적 유튜브 보다가 할리 데이비슨이 사상 최대 지금 세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매장에 들어와서 살려는 사람이 줄 서 있습니다 지금. 네, 사회적 그렇겠네요. 경로. 예. 어찌됐건 지금 주문을 하고 사면 2021년이니까 돈 하나도 안 낸답니다. 무이자로 하고. 그러니까 살 사람이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렇죠. 그만큼 어렵지만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런 것을 앞서 말씀드렸던 향후 6개월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보여지겠네요. 물론 실적은 안 좋게 났지만 어찌됐건 오늘 주가는 15% 정도 오늘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또 장 마감 이후에 스타벅스와 구글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아까 제가 아마존하고 약간 헷갈렸지만 구글의 알파벳과 네네네, 스타벅스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네네. 어떻게 또
보셨습니까? 네, 일단 이제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글보다는 이번 주말에 발표된 아마존이 더 중요하다고 보였는데요. 일단 오늘 구글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구글은 페이스북과 더불어서 세계 2위 하는 디지털 애드버타이징이죠. 온라인 광고의 절대 강자입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5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니까 엄청난 지금 광고를 독식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죠. 1위가 구글, 2위가 페이스북, 3위가 아마존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컨센서스와 지금 매출의 실제 화면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컨센서스 대비 이익은 조금 적게 나왔고요. 매출은 조금 더 상회했습니다. 참고로 오늘 시간 정기전에 3% 정도 떨어졌는데요. 이런 거죠. 매출 자체가 오늘 상대적으로 13% 정도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났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광고 매출이 되겠는데요. 광고 매출이 그나마 선방했다 이 그림인데요. 물론 전분기 대비 약간 조금 줄긴 줄었지만 둔화했어요. 네, 그나마 선방했다는 네.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플러스 3%였는데요. 지금 보시면 지금 리얼타임 보시면 지금 7%까지 급등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보시면 순드라 피차이가 이제 지금 지금 리얼타임으로 지금 그걸 하고 네. 있는데요. 핵심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거가 유튜브나 이런 광고 매출인데요. 광고 매출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다. 물론 떨어지긴 떨어지면 괜찮다고 얘기했고요. 특히 많은 분들이 뭔가 검색할 수 있는 유튜브의 그 한마디 때문에 주가 올라가는데요. 유튜브 매출이 광고 매출이 33%나 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줄었죠. 왜 줄었냐면 앞서도 조금씩 전에도 얘기 나왔지만 부킹홀딩스나 뭐 익스피디아 이런 거가 최대 광고주거든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보셨다시피 트립어드바이저가 지금 직원 3분의 1인가요? 4분의 1을 파이어한 거 아닙니까? 그 지금 광고 의뢰를 안 하죠. 네, 네. 해외여행을 갈 사람이 적은 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이런 가시기가 막상 경제가 재개되더라도 활동이 재개되더라도 막상 가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가장 큰 걸 말씀드리면 결국 돈의 문제거든요. 지금 대부분 다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비행기 값이 상당히 오를 겁니다, 이번에. 이 뭐 경제 대금. 왜냐하면 좌석수를 줄일 가능성이 엄청 크거든요, 지금. 그게 규정으로 좌석수를 줄인다는 얘기가 많이 얘기가 되고 있죠. 그리고 좌석수를 줄이는데 돈이 많이 들더라도 그러면 좌석을 줄이지 않는 대신에 가운데 자리를 비워놓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어깨를 부딪히지 않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많이들 저는 안 가봤지만 네. 필리핀이나 이렇게 가면 제주도보다 싸다고 가는 분 계셨잖아요. 이제 제주도보다 상당히 비싸질 수 있거든요.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 마찬가지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최대 물주가 돈을 안 주기 때문에 광고의 매출은 줄어들었지만 유튜브 광고가 33% 늘었다. 그러니까 33%말 다음에 지금 주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 주목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스타벅스 잠깐 말씀드리면 스타벅스도 오늘 시간에서 조금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요. 동일 점포 매출이 10% 내렸는데 이건 뭐 당연하죠. 영업은 안 하니까요. 네. 2분기 더 떨어질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영업을 안 하니까 매출은 나올 길이 없겠는데요. 여하튼 매출이나 이익은 뭐 그 정도 생각만큼 나오거나 조금 모자랐지만 주가는 지금 시간에서 조금 내리는 정도라고 네.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TN 이하경 전문위원님과 함께 오늘장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